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우리 미래가 달린 이야기를 해볼까 해. 우리가 다니고 싶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들어가고 싶어할 그 명문대 말이야. 대체 그 학교들은 뭘 그렇게 잘해서 늘 명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까? 단순히 이름값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문을 살짝 열어볼 거야. 바로 돈,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육 투자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이야. 상위 15개 대학이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전체로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볼 시간이야. 2024년 최신 정보 공시 기준으로다가 말이지. 제목부터 좀 딱딱해 보인다고. 불변의 계층 상위 15개 대학 교육 투자비 분석. 불변이라니?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에겐 살짝 실망스러운 단어지.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학생 1인당 교육비, 그리고 총 교육 투자비를 통해 과연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이 어떻게 고착화되고 있는지 혹은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자고. 오늘 강연이 끝나면 아마 대학을 보는 너희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거야. 자, 준비됐나?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 미래를 위한 투자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잖아. 학교도 마찬가지거든. 미래의 인재, 즉 너희에게 투자하는 거지. 그럼 어떤 대학들이 얼마나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지. 오늘 우리가 특별히 조명할 대학들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위 15개 대학이야. 이름만 들어도 와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들이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 이름들만 봐도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니? 물론 누군가는 한숨을 쉴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 이 대학들이 과연 얼마나 쿨하게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있는지 재정 분석을 통해 팩트체크를 해볼 거야. 이 리스트에 내가 꿈꾸는 대학이 있다면 더 귀를 쫑긋 세워봐. 어쩌면 내가 몰랐던 그 학교의 진짜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을걸. 자, 이제 오늘의 핵심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자. 등록금이 아닌 학생에게 환원되는 가치의 총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등록금 비싸다고 투덜투덜하잖아. 나도 학자금 대출 갚느라 등골 휘었다 얘들아. 근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등록금 액수 그 자체보다 그 돈이 어떻게 우리 교육에 재투자되고 있느냐는 거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총 교육 투자비라는 게 있어. 이건 학교가 학생들 교육 환경을 최고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야. 도서관에 새 책 사는 비용부터 실험실에 최첨단 장비 들여놓는 것까지, 심지어는 우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수님 연구비 같은 것도 다 포함돼. 이게 바로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걸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나눠보면 어떨까? 짜잔! 바로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가 나오는 거야. 이 숫자가 높을수록 학교가 야, 우리 학생들은 최고 대접받아야지 하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등록금 비싸가 아니라 내 등록금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한테 돌려주고 있나? 를 봐야 하는 거지. 어때? 뭔가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 같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 모두가 궁금해할 그 이름. 대한민국 대학 교육 투자 압도적인 1위는 과연 어디일까? 두구두구두구. 네, 예상했던 대로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투자 비용이 무려 6,302만 원이야. 와우! 6천만 원이 넘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작년에는 6,059만 원이었거든. 근데 1년 만에 약 243만 원이 더 늘어난 거야. 그야말로 아낌없이 팍팍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 정도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마치 VIP 대접받는 기분일 것 같지 않아? 나도 다시 수능 볼까? 농담이야, 이미 늦었어. 서울대의 위험은 단순히 간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인 교육 투자에서도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야. 그런데 말이야, 서울대가 1등이라는 건 다들 예상했을 거야.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여기부터야. 1위와 2위의 격차. 이게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서울대가 6,302만 원인데 2위인 연세대는 3,965만 원이야. 산수 좀 하는 친구들은 벌써 계산 끝났지? 무려 2,337만 원 차이. 소리 나지? 이 정도면 거의 작은 자동차 한 대 값이잖아. 물론 경차는 아니야 얘들아. 최소 중형 세단 정도는 돼. 그냥 차이가 좀 있네 수준이 아니라 2천만 원 이상의 격차라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1위와 2위 사이에 이렇게나 큰 좁혀지지 않는 구조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이 숫자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이 결승선을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2등이 이제 막 코너를 돌고 있는 느낌이랄까. 이 격차가 뭘 의미하는지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자, 그럼 이제 상위 5개 대학의 판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서울대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뒤는 누구일까? 결과는 사실 크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어. 1위 서울대 6,302만 원, 2위 연세대 3,965만 원, 3위 고려대 3,315만 원, 4위 성균관대 3,242만 원, 5위 한양대 2,792만 원. 어때? 작년이랑 순위가 똑같아. 소름 돋지 않아?
이른바 SKY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교육 투자 규모에서도 그 명성을 아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 세 대학은 진짜 넘사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 물론 성균관대와 한양대도 정말 대단한 투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말이야. 이 견고한 상위 5개 대학의 위상이라는 건 단순히 입시 결과나 인지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학생 투자에서도 굳건하다는 걸 의미해. 상위권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붙는 게 아니라는 거지. 혹시 이 중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저 정도는 투자해줘야 명문이구나 하고 기준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지. 근데 학생 1인당 투자액 말고 학교 전체가 쏟아붓는 총 교육 투자비 규모는 어떨까? 여기서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 바로 1조 클럽의 시대가 열렸다는 점이야. 작년에 서울대와 연세대만 1조 클럽 멤버였는데 이번에는 뉴페이스가 등장했어. 두구두구두구. 바로 고려대학교가 1조 174억 원을 기록하며 당당히 신규 진입했습니다. 박수. 물론 지금은 박수를 칠 수 없겠지만 마음만은 뜨겁게. 서울대는 무려 1조 8,322억 원.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고 연세대도 1조 2,902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 이렇게 SKY 3개 대학 모두 학생 교육에만 연간 1조 원 이상을 팍팍 쓰고 있다는 거야. 이쯤 되면 대학이 아니라 거의 대기업 아니야? 싶을 정도지.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교육에 쏟아부으니 그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이 1조 클럽의 면면을 보면 왜 이 대학들이 상위권을 유지하는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야. 내 통장에 1조 원 있었으면 좋겠다.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자, 그럼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볼 시간이야. 왜 이 상위권 대학들의 순위는 마치 철옹성처럼 불변일까?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의 고리가 존재해. 이 고리의 시작은 바로 높은 교육 투자야. 아까 봤잖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뭘 만들어낼까? 당연히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밖에 없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니 학생들이 뛰어나지는 건 당연한 결과겠지. 그럼 이 우수 인재들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 맞아요. 사회적 성공을 거머쥐지. 대기업에 취직하고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고 사회각 분야의 리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성공한 졸업생들이 뭘 할까? 모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다시 기부금을 내고 학교는 이 돈을 교비 회계에 편입해서 다시 교육 투자에 쓰는 거지. 이렇게 동그랗게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일수록 기부금이 높아지는 구조적 특성이 이 순위를 아주 견고하게 거의 고착화시킨다고 보면 돼. 한번 상위권에 진입하면 이 선순환의 고리 덕분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나 유리한 거지. 마치 한 번 탄 엘리베이터는 계속 위로만 가는 것처럼 말이야. 물론 이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 그럼 역전은 불가능한 걸까? 하위 대학이 상위 대학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걸까?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역전이 불가능한 재정 구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등록금 동결이야.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년째 등록금을 거의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이 등록금이라는 게 대학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인데 이게 묶여버리니까 학교 운영에 큰 타격이 오는 거야. 두 번째는 교비 회계의 특성 때문이야. 아까 봤듯이 상위권 대학은 졸업생들의 기부금이 어마어마하잖아. 여기에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쉽게 말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지원해주는 돈이야. 이 기부금과 법인 전입금의 차이가 대학 간의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벌려놓는 결정적인 요소가 돼. 돈 많은 졸업생, 돈 많은 법인을 가진 학교는 계속 투자를 늘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지. 결론은 냉정하지만 이거야. 하위 대학이 상위 대학의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를 따라잡을 만한 반전 요소가 지금은 부재하다는 거야. 마치 부익부 빈익빈이 대학가에도 적용되는 느낌이랄까? 씁쓸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 그럼 이제 좀 특이한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 바로 규모의 경제와 희석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희대학교 사례야. 경희대는 총 교육 투자비만 놓고 보면 전체 6위에 올라 있어. 무려 6,364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지. 이 정도면 정말 박수 쳐줄 만한 규모야. 그런데 말이야, 경희대는 재학생 수가 33,866명으로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15개 대학 중에 최다 인원을 자랑해. 학생들이 바글바글하다는 이야기지. 아니, 학생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니까 좋은 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엄청난 총 투자비가 최다 재학생 수로 나눠지면서 희석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마치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부었는데 대야가 너무 커서 물이 얕아 보이는 느낌이랄까?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는 1,879만 원으로 순위가 10위까지 뚝 떨어져 버려. 총 투자비는 6위인데 1인당 투자비는 10위. 이런 게 바로 규모의 경제와 희석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지. 학생 수가 많다는 건 분명 장점이지만 1인당 돌아가는 혜택으로 따지면 희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야. 경희대처럼 학생 수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소수 정예를 위한 집중 투자를 하는 대학들도 있어. 여기서는 서강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좋은 예시야. 먼저 서강대. 총 교육 투자비 규모만 보면 12위로 중하위권인데 학생 1인당 투자액으로 따지면 8위로 껑충 뛰어올라. 무려 2,029만 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서강대는 재학생 수가 약 1만 2천 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거든. 학생 수가 적으니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지. 마치 한식 오마카세처럼 말이야. 아, 갑자기 배고파지네. 다음은 서울시립대. 총 규모는 14위로 거의 하위권에 가까운데 학생 1인당 순위는 9위로 역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1999만 원. 서울시립대는 재학생 수가 약 1만 1천 명으로 15개 대학 중 최소 규모를 자랑해. 학생이 적으니 투자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지. 이 두 대학의 사례를 보면 재학생 수가 2만 명 이하인 대학들은 학생 규모 대비 아주 높은 효율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학생들은 소수지만 그만큼 더 최고 대접해줄게 라는 마인드가 느껴지지 않니? 꼭 규모가 커야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멋진 사례들이라고 생각해. 자, 그럼 이제 순위표의 아랫부분을 좀 들여다볼까? 11위부터 15위 대학들의 현황을 보면 또 다른 경향을 발견할 수 있어. 이 대학들은 대체로 규모에 따른 투자 총량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 11위 중앙대 1,853만원, 12위 동국대 1,831만원, 13위 건국대 1,750만원, 14위 숙명여대 1,692만원, 15위 한국외대 1,270만원. 이 대학들의 재학생 수는 대부분 1만 명에서 2만 명 수준이야. 즉,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대학들이지. 그런데 이들의 총 교육비는 대체로 재학생 수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경향을 보여. 학생 수가 많으면 총 교육비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1인당 투자액은 다른 요소에 의해 희석되기도 하는 거지. 가장 하위권인 한국외대의 경우를 보면 1인당 교육 투자비가 1,270만 원인데 이건 상위권 대학들과 비교하면 꽤나 큰 차이가 나잖아. 마치 K-팝 아이돌 그룹 중에 멤버 수가 너무 많아서 한 명이 받는 파트가 적어지는 느낌이랄까? 물론 다들 열심히 하지만 말이야.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대학의 규모가 곧 투자의 총량과 그리고 다시 1인당 투자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순위표야. 상위 15개 대학 교육투자비 종합순위를 공개할게. 여기 표를 보면 아까 말했던 1인당 교육투자비와 총 교육투자비가 나란히 정리돼 있어. 다시 한번 보자. 1위는 역시 서울대, 1인당 6,302만원, 총 투자비는 1조 8,322억원. 정말 압도적이지? 2위 연세대, 1인당 3,965만원, 총 투자비 1조 2,902억원. 3위 고려대, 1인당 3,315만원, 총 투자비 1조 174억원. 새롭게 1조 클럽에 가입한 용감한 친구. 그 뒤를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인하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중앙대, 동국대, 건국대, 숙명여대, 한국외대가 이어지고 있어. 이 표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투자하는 금액도 엄청나지만 총 투자비 규모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1인당 투자액과 총 투자액 모두 격차가 벌어지는 게 눈에 보일 거야. 이 데이터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각 대학이 얼마나 미래의 인재들에게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대학을 꿈꾸든 이 표를 보면서 내가 가는 이 학교는 나에게 얼마나 투자해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투자의 총량은 과연 증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을까?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줄게. 15개 대학 전체의 평균 증가액은 55만 원이야. 오, 다행히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네. 다들 학생들을 위해 투자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물론 55만 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균이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늘린 곳은 역시 서울대야. 무려 243만 원. 역시 1위는 다르다. 한양대도 175만 원, 인하대도 103만 원으로 꽤 큰 폭으로 투자를 늘렸어.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 15개 대학 중에 유일하게 투자를 감소시킨 대학이 있었으니 바로 연세대야. 마이너스 117만 원. 2위 대학인데 왜? 이건 아마 전년도에 일시적인 대규모 투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재정적인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어. 혹시 학교 재정이 좀 어려웠나? 아니면 학생 수를 줄였나?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지. 어쨌든 15개 대학 중 12개 대학의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야. 대학들이 학생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이 녹색 화살표처럼 우리의 교육 투자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길 바라본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야. 오늘 우리는 상위 15개 대학의 교육 투자비를 낱낱이 파헤쳐봤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너희가 얻어갈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야. 교육 투자는 미래 경쟁력을 예고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투자가 곧 미래의 가능성으로 직결돼. 학교가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거든. 결국 대학의 투자가 곧 학생의 가능성이 되는 거야.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최고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이 2024 교육 투자비 분석 보고서가 너희의 대학 선택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
투자를 받는 주체로서 너희 자신에게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멋진 사람이 되길 응원할게. 경청해줘서 정말 고마워.